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수가 조금 올랐죠. 장중에 상승폭을 좀 많이 반납하긴 했는데 어쨌든 코스피는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뭐 일단은 잘 끝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재명이 미국 방문이 이제 며칠 안 남았죠. 그래서 그 관련된 뉴스들 쭉 정리해서 현재 흐름을 좀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그 원전 관련주 얘기했잖아요, 마지막에. 그죠? 요즘에 뭐 체코 원전 그 수출한 것 때문에 뭐 말이 많던데 주식을 잘 하려면 어떻게 이게 기사를 잘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또 더 많은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원전 관련주가 이틀 폭락하다가 오늘은 급반등해서 오히려 급락하기 전보다 더 올라온 경우도 있어요, 주가가.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쭉 한번 체크해드리고, 이걸 계기로 아주 좋은 공부하는 이제 기회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어서 얘기를 좀 상세하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잠깐만요. 일단은 이제 지수부터 먼저 좀 체크를 하면서 시작을 하죠. 일단 오늘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코스피 지수는 0.3% 상승 마감을 했는데, 장중에는 이제 1%까지 올라갔다가 1.1%죠. 올라갔다가 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고요. 코스닥도 1% 정도 올라갔다가 여기는 보합 마감 이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전체적인 기조는 이제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람들이 이제 이재명 미국 가는 것 때문에 되게 불안해요. 원래 정권이 바뀌고 나서 우리 이제 동맹이 딱 한 나라밖에 없어요, 미국. 그죠? 그래서 우방 국가들은 많이 있죠, 우방. 근데 이제 동맹은 미국 딱 하나인데, 어쨌든 이제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면은 미국을 바로 한번 들리거든요. 근데 가면은 이제 보통 그래요. 이제 그 외교 대통령이 이제 외교 순방을 떠나면 갔다 와서 지지율이 많이 올라요. 어떤 대통령은 간에 처음엔 다 오르거든. 근데 지금 약간 좀 이제 그래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이례적으로 불안해들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인버스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개미들 그 동향을 좀 봐야 되겠죠, 그죠? 개미들의 물량이 지금 어떠느냐, 뭐 요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조금 급락을 하니까 인버스가 조금 줄기는 했는데 뭐 그닥 많이 줄진 않았죠. 여전히 많아요. 여전히 많아요. 또 오늘 어제보다 조금 늘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폭락할까봐 그거를 이제 기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도 최근에 이제 제가 우리 방에 있는 회원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냥 아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전체적인 분위기가 뭐냐면, 저는 이제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요. 뭐 없는 거를 갖고 와서 막 어거지로 막 엮어가지고 궤변을 펼치면서 억지로 좋게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좋은,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제 얘기를 계속 듣는 분들 중에도 얘기를 듣긴 듣는데 당신 말이 틀렸어, 이런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재명이 뭐 미국 가서 뭐 무슨 일이 있던 간에 우리나라 증시는 계속 올라갈 거다, 민주당이랑 이재명이 지금 뭐 증세 때문에 지금 이래가지고 사람들 뚜껑 열리게 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주식시장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저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제가 뭐 코스피 5천 뭐 올라가고 못 올라가고를 마친다고 해서, 그죠? 뭐 달라질 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 돈 버시라고, 걱정도 너무 많이 하지 마시라고. 근데 이제 이런 말을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드려도 믿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그걸 요즘에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근데 또 확신하는 건 뭐냐면, 남들 다 이렇게 인버스나 사고, 그죠? 걱정하고 이제 다 뭐 잔머리 쓰고 있을 때 그냥 우직하게, 그래 결국에는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이 승리할 거야, 이렇게 믿고 쭉 가시는 분들, 그분들은 돈을 많이 벌어요. 전 그거는 확신해요. 항상 그랬거든. 힘들 때,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 때, 그때 계속 매집을 하고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이 이겨요. 이게 마치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뭐 힘든 거는 피하고 좋을 때만 들어가서 열매만 따먹고, 이렇게 자꾸 가리키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좋을 때 들어가서 돈을 벌고 안 좋을 때 기가 막히게 빠져나왔다 이런 걸 자랑하는 인간들이 있거든요. 죄송한데 그 잘못된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무식하게 그냥 들고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예, 무식한 게 아니라 그게 우직한 겁니다. 워렌 버핏이 샀다 팔았다 하는 거 보셨어요? 비중을 확 늘렸다가 확 줄였다가 그렇게 하는 애도 다 갖다 버리진 않아요. 이 바닥을 떠나진 않는다고. 그죠? 네. 잔머리 안 써요, 그분은.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지. 그죠? 네. 아무튼 뭐 지금 이재명 이슈도 있고 뭐 트럼프 이슈도 있고 뭐 중국 망한다는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걱정들 하지 마시고 그냥 한 길을 쭉 가시라고요. 네. 그런 마인드로 제 방송을 들으시면 도움이 더 많이 되실 거예요. 아셨죠? 자, 일단은 이제 그 지수가 뭐 이렇게 지금 떠 있는데 인버스 쪽의 개미들은 여전히 많이 들고 있다. 근데 그나마 조금 줄긴 했어요. 이것도 7월 말에 증세 있죠, 증세, 조세, 세제 개편한 증세잖아요. 그거 때문에 늘어났던 거를 그게 약간 줄어들었을 뿐이지 여전히 높아요. 역시 개미들은 폭락에 지금 베팅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럴수록 좋죠. 왜? 개미들이 폭락에 저렇게 베팅하고 있으면 폭락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폭락 나온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우리나라 요즘에 뉴스 보면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 팔고 다 떠난다고 그러죠. 안 떠났거든요. 최근에 5일 동안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1조 원 정도 팔기는 했는데 1조 원 좀 넘게. 근데 떠났느냐? 아니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다니까. 근데 뉴스 보면은 이제 막 민주당하고 이재명이 막 증세하는 것 때문에 그 외국인 뚜껑 열려서 뚜껑 열린 건 맞는데 우리나라를 떠나는 것처럼 얘기하던데 안 떠났다니까. 외국인 그 매매 동향 살펴보세요. 안 떠났어. 뉴스 보면 다 끝난 것 같잖아.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이재명 얘기 좀 합시다. 뭐 이재명을 제가 뭐 사랑하거나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권력을 잡았고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이재명이 트럼프 만나러 가잖아요. 근데 가기 전에 기사들을 쭉 보여드릴게요. 분위기가 어떤가.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이 잘 될지 안 될지 여태까지 분위기를 보면 되거든요. 기사 나오는 거를 이제 분위기를 보면 되는데 제가 요즘에 늘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쓰레기 언론들은 언론 보도를 똑바로 안 해요. 그래서 뭐 자의반 타의반 그런 것 같은데 언론 보도 똑바로 안 합니다. 그래서 외신이랑 이런 것까지 인용해서 저 보여드릴게요. 오늘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한미 정상회담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이런 얘기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뭐 우리나라가 뭐 잘못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재명 입장에서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다 그 소리예요. 5일 전에 5일 됐을걸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참고만 하세요. 이게 더 힐이라는 이제 그 미국 의회 전문지거든요. 더 힐.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사우스 코리아즈 뭐 엔타이 아메리칸 프레지던트 이즈 커밍 투 워싱턴 이재명이죠. 남한의 반미 주의자 대통령이 워싱턴에 온다 그런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미국 오기 일주일 전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살짝. 요거는 이제 그 되게 유명한 데고요. 더 힐은 되게 유명한 데고 우리나라 뭐 중앙일보나 이런 데서도 기사 인용해서 썼더라고요. 실제 찾아보면 나온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요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죠, 그죠? 근데 저런 얘기가 나왔어요. 뭐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나 이거 보고 한참 웃었어. 그 머니투데이 있잖아요. 머니투데이 여기 주식하시는 분들도 꽤 보잖아요, 그죠? 그 머니투데이에서 무슨 기사를 실었냐면 이거 오늘 나온 거 맞지? 이거. 이게 웃으면서 보세요, 그냥. 트럼프와 실무협 단독, 트럼프와 실무협상, 이재명, 미 영빈관 대신 다른 점점점. 이게 뭐냐면 미 영빈관 대신에 다른 숙소를 간다. 미국의 영빈관 이름이 블레어 하우스인데 그런 기사거든요. 그런 기사예요. 협상이 잘 되고 안 되고를 신경 쓰지 마시라니까. 네.
네, 알려드렸잖아, 그죠? 네,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아셔야 되니까 이런 걸 알고 보셔야지 미국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여러분들이 충격을 덜 받으실 것 같아서 미리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분위기를 알아야지 미국 가서 잘못되는 거 이러면서 불안해하지 말라니까. 이미 어느 정도 이제 분위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쓰레기 언론들이 얘기를 안 하니까 그 내용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부터 쭉 나와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 1954년 공식 방문했는데 블레어 하우스 영빈관에 묵었다 이거예요. 박정희 대통령도 1965년에 국빈 방문했는데 블레어 하우스. 전두환 블레어 하우스, 노태우 대통령은 일단 빼겠습니다. 기니까 노태우 블레어 하우스 공식 방문이었죠. 김영삼 공식 방문 블레어, 김대중 국빈 방문 블레어 하우스, 노무현 대통령 2003년 공식 방문 블레어, 이명박도 2번 갔는데 공식 방문 국빈 방문 블레어, 박근혜도 블레어, 문재인도 블레어, 윤석열도 블레어, 이재명은 아니랍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어디서 자든 간에 그죠? 네, 본인 얘기지 뭐 그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저 뉴스를 링크를 누르면 언론사 요청에 의해 삭제된 기사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기사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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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가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속보 조희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 저기 부동산 갭 투자의 대가예요. 아들내미가 갭 투자 끝내주기 하더라고. 논란이 있어도 외무장관에 지명된 임명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저기 국토부 장관 해야 되겠구만. 네. 하여튼 부동산 투자 잘하더라고. 조현 외교부 장관입니다. 우리나라. 일본 건너뛰고 급거 방미, 한미 정상회담 돌발 상황 가능성이라고 기사들이 막 나옵니다. 지금. 이게 뭔 소리냐면 미국 가기 전에 일본을 먼저 방문하잖아요.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하면 그 옆에 바로 옆에 누가 앉아요? 외교장관이 수행원으로 간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잖아, 외교부 장관이. 근데 일본 갔다가 미국 가야 되는데 대통령은 일본을 가요. 근데 외교부 장관은 일본 건너뛰고 미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 가냐고 기자들이 이제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지금. 양재성님은 이제 글 그만 쓰세요. 네. 그런 얘기 듣자고 하는 얘기 아니니까. 내용에 집중하세요. 네. 조연 간다는 거예요. 왜 가냐? 난 이 말이 더 웃겨. 철저하게 준비를 하려고 정말 잘하고 싶어서 간다는 거예요. 미친놈들이구나. 와, 이걸 핑계라고 내네. 뭔가 일이 있는 것 같아. 네. 근데 아무튼 왜 가냐 그랬더니 외교부에서 정말 요번에 잘하려고 최선을 다하려고 가는 거예요. 제가 아유 미쳤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가 그랬잖아요. 잘 될지 안 될지 그냥 마음을 내려놓으시라고. 마음을 내려놓고 있으면 미국에서 어떤 얘기가 들려와도 그냥 그렇구나 네, 그렇게 보시면 된다니까. 네. 아시겠죠? 네. 근데 이 기사는 못 지우더라고. 왜냐면 여러 군데서 기사가 나오니까 못 지우는 것 같더라고. 조희연, 이건 연합뉴스 쪽이죠. 일본 건너뛰고 급거 방미. 제목이 똑같죠. 한미 정상회담 돌발 상황 가능성. 그러고 있는 거야. 이런 류의 기사들이 지금 좀 나오더라고. 뭔가 있는 것 같아. 예. 누구 잘못인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돌아가는 분위기가 이래요. 그래서 이걸 왜 보여드렸느냐? 마음을 비우시라고. 제가 마음을 비우고 있잖아요, 저도. 그냥 잘 될 가능성이 낮아요. 근데 생각보다 잘 될 수도 있고. 이게 뭔 얘기냐면 그냥 트럼프한테 탈탈 털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그게 우리한테는 잘 된 건가요? 아니죠. 트럼프한테 탈탈 털린다는 얘기는 그냥 또 다 내주고 온다는 거 아니야? 다 퍼주고 오고, 그죠?
우리가 가져가야 될 이익을 다 퍼주고 오는 거거든. 그래서 그거는 별로 안 좋은데, 또 어떻게 보면 중국한테 털리느니 차라리 미국한테 그렇게 좀 어떻게 가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복잡한데 그냥 기대를 하지 마세요.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하면 또 정치판 얘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니까 기대를 내려놓으시라고. 기대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는 기대하는 게 뭐냐면, 이재명이 뭐 미국 가서 트럼프랑 협상을 잘할 거다, 아니면 트럼프가 환대를 할 거다, 아니면 이재명을 싫어하는 입장에서는 또 트럼프가 이재명을 박살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많아요, 그런 분들도. 또 반면에 또 이재명이 또 트럼프를 뭐 이렇게 압도할 거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좌파 극자들도 있고. 근데 그런 거를 그냥 생각 내려놓으시라고. 근데 제가 기대하는 건 딱 하나예요. 사람들이 이재명이 미국 가는 것 때문에 많이 불안해하니까, 그래서 주식시장에 폭락 나올까봐 불안해하니까 막 빨리 갔다 와라 그냥. 가서 뭐 의도 터지고 오든 아니면 잘하고 오든, 네, 빨리 갔다 와라. 네. 그거예요. 그 이제 뭐예요? 그 지난주까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휴가를 많이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름휴가. 그래서 주식시장이 썰렁했는데 이번 주는 좀 그래도 괜찮았어요. 종목들이 좀 올라오는 것도 좀 있었고. 네. 근데 이재명 미국 갔다 오고 나면은 일단은 일단 큰 행사 한번 치른 거죠. 원래 미국은 접대받으러 가는 거거든요. 네. 인사도 좀 하고, 새로 당선됐습니다 인사하고, 아유 잘해봅시다, 그러면서 인사 나누고, 뭐 대접도 좀 받고, 가서 또 이제 뭐도 좀 주고 오고, 뭐 이런 건데, 나는 이런 건 처음 봐.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 뭐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네. 그잖아. 네. 아무튼 불안해지는 마시고 지켜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렇지 뭐 넘어가시라. 제일 중요한 건 이놈의 이 불안감이 사라져야지 사람들이 마음을 이제 쓸어내린다고. 아셨죠? 근데 이제 어제 그 원전 얘기 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얘기는 그냥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그렇고 좀 껄끄러운데 어쩔 수 없어서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외신 기사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외신 뉴스를 직접 볼 그게 안 되시면, 그죠? 네. 유튜브 쪽에 이제 그런 걸 잘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잘 찾아보시라고. 네. 찾아보면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 뭐더라, 누가 취재를 했던데, 이게 정상회담도 아니고요, 그냥 미팅이래요, 미팅. 이재명하고 트럼프하고 정상회담이 아니라고. 그냥 집무실에서 만나가지고, 미국 트럼프 집무실에서 만나서 그냥 가볍게 그냥 뭐 미팅. 네. 정상회담 하면 뭐 서로 이제 막 얘기하고 이렇게 막 쫙 관련 담당자들 배석해가지고 왜 서로 막 마주 보면서 막 얘기하고, 나중에 이제 같이 왜 어디 연단에 서가지고 서로 이렇게 막 귀에다가 이어폰 꽂고 막 발표하잖아요, 그죠? 그런 게 없나 봐요. 그냥 미팅 잠깐 보고 끝. 점심은 같이 먹기로 했더라고. 오찬 같이 먹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걸로 그렇게 되나 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려고 하니까 그거 막으려고 아까 조연 그 사람이 다 간 것 같은데, 지켜보시죠. 네. 저는 저기서 쌀이나 소고기 얘기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기대가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얘기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기대치를 내리면 힘들지 않아요. 어제 그 얘기 했잖아요. 그 원전 얘기. 네, 오늘 그 얘기 해드릴게요. 이거 원전 얘기를 왜 또 하냐면, 어제 제가 얘기해드린 거 말고 이제 추가된 내용들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해드릴 거고, 주식하면서 이제 정치판에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잘 이해를 하고 손해 안 보고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런 걸 얘기해드릴게요. 이거 노하우거든요. 이 얘기는 이제 즐겁게 들으시고 끝내자고요. 네. 빨리 끝나면 좋겠는데 또 시간을 다 채울 가능성이 있으니까 40분까지. 네. 일단 보겠습니다. 어제까지 얘기해드렸던 거는 뭐였냐면, 주요 사건이 뭐예요? 첫 번째, 윤석열, 그죠? 네, 윤석열이 체코 원전 수주를 했는데, 이게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을 했다. 뭐 매국노처럼 막 기사가 나왔죠, 그죠? 네. 불공정 계약. 우리나라 한수원은 뭐 유럽에도 진출 못하고 어디도 못하고, 뭐 웨스팅하우스에 뭐 돈 엄청나게 현금으로 주고 막 무슨 노예 계약 맺은 것처럼,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윤석열을 엄청 이제 비판하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죠.
어제하고 특히 어제 많이 나왔어요. 대통령실에서는 뭐 진상을 조사하겠다 이러고 막 난리가 났고. 네. 근데 이제 어제까지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막 10% 넘게 폭락하고 장중에 막 그랬잖아요, 그죠? 원전주가 거의 초상집이었어요 어제. 그랬는데 오늘은 원전주가 급등을 합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차트부터 먼저 보고 얘기해요. 돌아가는 거 재밌어. 근데 이게 저는 눈치를 딱 챘거든요, 처음부터. 이거서 많이 보던 건데 이러면서. 보성파워텍 이틀 동안 하락했는데 오늘은 상한가 근처까지 급등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봐야 되겠지. 잠깐만요. 어때요? 이틀 동안 급락했었죠. 첫째 날은 그러니까 화요일날 8% 급락했고요. 어제는 14%까지 급락했어요. 근데 오늘 7% 급등 마감하죠, 그죠? 이거하고 우리 기술도 급락했다가 올라왔고, 뭐 한신기계, 한전 KPS 7% 급등 마감, 우진도 8% 상승 마감이고 이틀 동안 급락했는데 다 올라왔잖아요. 우진엔텍도 되고 오리비텍도 되고요. 그리고 한전기술 이게 이제 핵심 그 기업 중에 하나인데 죄송합니다. 자꾸 오타가 나냐. 네, 이틀 동안 급락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라와서 오늘은 15% 급등 마감합니다. 거래도 많죠. 오늘은 왜 올라왔냐 이거지. 어제까지 윤석열 나쁜 놈 막 이러다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이 바뀐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 때 얘기했었죠, 그죠? 저녁 때 얘기했던 그 뉴스. 그게 뭐였냐면 이거였잖아요. 이거 어제 장 끝나고 이제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었죠, 그죠? K원전 웨스팅하우스와 손잡고 미국 공략한다. 기사가 바뀐 거예요. 응? 바뀐 거라고. 불공정 계약 막 이거였는데 한미 정상회담 계기로 한미 원전 협력을 논의한다. 그리고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한수원이랑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랑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미국이 앞으로 2030년까지 2050년이었나? 2050년이죠. 원전 대형 원전 300기를 건설하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여기 우리나라가 진출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저기 한 거잖아요. 이거 어제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언론사에서 이걸 쓰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제 이게 어제 이 얘기가 나오고 또 바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한수원이랑 산업통상부에서 뭐라 그랬느냐, 아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이거는 기업끼리, 그죠? 네, 기업 간의 뭐 얘기가 나오는 거지 한미 정상회담 뭐 주제가 아니다 이렇게 막 반박을 하더라고. 바로 바로 반박을 해요. 근데 기자들이 취재한 게 누구를 붙들고 취재했냐면 더불어민주당 여당 의원을 상대로 취재를 했더라고. 그럼 뭐예요?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산업통상부 장관이 국회의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그게 맞다는 거거든. 근데 굳이 정부는 아니고 기업끼리 하는 거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왜? 그러니까 이틀 전에 갑자기 뭐 체코 원전 뭐 어쩌고저쩌고 불공정 계약이 왜 나왔냐면 그거 사실은 이미 다 원전 전문가들은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그게 한 번 더 뉴스를 탄 거예요. 왜 그게 나왔냐고. 그냥 간단한 거예요. 왜 나왔냐면 그냥 전 정부 그냥 그걸 깐 거예요. 전 정부 정책을 깐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정치 보복이 대통령만 감옥 가고 대통령 부인만 감옥 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했던 업적을 무너뜨려요. 무너뜨린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문재인 레퍼토리랑 똑같을 거라고. 문재인 때는 무슨 일 있었냐, 적폐청산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이랑 그 측근들 다 감옥으로 보냈죠, 그죠? 잡아놓고 수사하고. 근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환경부를 쳐들어가서 이명박 대통령 때하고 박근혜 대통령 때 만들었던 사대강 관련 문서 있죠, 그거 다 내놓으라고 압수수색이 들어갔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게 이제 문서 보존 연한이 끝나서 그걸 들고서 이제 그걸 버리러 차가 갔어요. 버리러. 이 문서 보관기한 지났으니까 이제 파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거를 다시 찾아와가지고 환경청인가 어디도 그 주차장인가 거기다 막 깔아놓고 막 그랬다고 난리가 났었다고 그때. 그러니까 그거랑 이거랑 뭐가 달라? 그래서 저는 원전 뉴스 딱 뭐 체코 불공정, 체코 원전 불공정 계약 얘기 나오길래 웃었다니까요. 아이고 또 시작이네. 이렇게 대본 눈치를 채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모르시는 순진한 분들은 주식을 갖다 버리는 거야. 아까 차트 보시면 이게 뭐예요, 이게. 한전기술이 화요일 날은 8%, 9%까지 급락했었고요. 오늘은 어제는 11%까지 급락했다. 그럼 이거 사람들이 최소한 10에서 20%는 손실 보고 팔았다는 거 아니야? 최근에 산 사람.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딱 눈치를 채야지. 아, 저거구나. 그냥 그거 맞아요. 정치 보복하는 거라. 근데 더 웃긴 거는 한미 정상회담 때 이 얘기가 나올 거다라고 기자들이 취재를 했는데 바로 한수원이랑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아 그건 아니다. 그냥 기업기 체결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이재명의 주요 지지층이 누구예요? 환경단체잖아. 환경단체들이 얼마나 개거품을 물겠어요. 우리나라 원전을 죽여야 되는데 중국 친중애들이 또 얼마나 승질나겠어. 한국 원전을 죽여놔야 중국 원전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때 방해가 안 될 텐데. 그죠? 반미주의자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어. 미국이랑 손을 잡고 원전을 수출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이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거예요 지금 이거. 응? 그러니까 아니라고 막 난리를 지우고 있는데 기자들이 이건 마음에 들어. 요즘에 기자들한테 제가 불만이 많았는데 계속 기사를 내요. 한국 일보는 좌파 언론입니다. 여기 우파 언론 아니에요. 요즘에 우파 언론이 있나 모르겠다. 그죠? 여기는 좌파 언론이에요. 그죠? 여기에서 다 단독이야 요즘에.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합작해서 만들려고 미국 간다는 거예요. 23일날 내일 모레 안 한다며. 구체적으로 뭐 확정된 거 없다며. 근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니까. 어제 제가 읽어드린 기사에 뭐예요? 확정된 거 없다고 얘네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고요. 구체적인 거 없고 뭐 협의는 하고 있는데 확정된 거 없다고. 어제 그려놓고 나서는 내일 모레 미국 간다는 거예요. 왜? 사인하러. 그러니까 이게 뭔지 맥락 이해 가시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상황이 되게 곤란한 거지. 제가 이재명이면 대통령 때려치고 그냥 집에 가고 싶을 것 같아. 저는 제가 무슨 대통령감도 아니지만 난 이렇게 복잡한 거 싫어하죠. 미치는 거라. 트럼프가 하자는데 안 하기도 그렇고, 하자니 또 시진핑 형 얼굴 보기도 그렇고, 또 하자니 또 우리 또 좌파고 환경단체 또 거품 물고 막 개거품이라고 하죠. 막 거품 물고 보글보글 그러면서 막 이제 막 그럴 텐데. 미국한테 또 구력 외교를 하고 왔다고. 또 얼마나 난리지고 반미주의자들이. 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원전이 그죠? 계속 우리나라에서 이러고 있으면 우리나라 원전 끝나거든요. 끝난다고. 근데 차라리 미국이 손잡는 것 같다고. 한국 원전 니들 원전 업체들한테 그러겠죠. 망하고 싶어? 아니요. 힘들지. 네. 우리랑 손잡고 같이 해. 싫은데요. 저희 혼자 진출해서 다 먹고 싶은데요. 니네 지금 정권 누구야? 민주당인데요. 조만간 망하겠네. 그러게요. 우리랑 같이 해. 우리가 머리 역할 해주고 니들이 짓는 거 다 해. 미국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해줄게. 진짜요? 미국 가는 거예요 지금. 체코 원전을 왜 그렇게 계약을 했냐면, 그것도 이제 그 예전에 바라카 원전 할 때보다는 금액이 줄었더라고. 웨스팅하우스가 원천 기술 갖고 있어서 로얄티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많이 줄어들었는 거더라고. 그게 더 준 게 아니더라고. 옛날에 비해서 덜 줬더라고요. 근데 그거 해주면서 이제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유럽에 진출을 못하는 게, 너 혼자 진출하지 마. 나랑 같이 가는 건 오케이. 너 혼자는 안 돼. 나랑 미국이랑 같이 하는 건 오케이. 그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그거라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 원전을 지켜주는 거 아니야. 제가 어제 그렇게 느껴진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그 우리나라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제 방송 듣는 분들 중에 아마 그런 분들 꽤 계실 텐데, 우리나라 망할 거다라고 자꾸 그러지 마시라니까.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그냥 우리나라 뭐 현대, 뭐 포스코, 철강, IT 반도체, 조선, 그 다음에 지금 뭐 원전 이런 것까지 다 미국으로 가버리면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냥 이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중국한테 잡아먹히고 노란봉투법에 끝나고 상법에 휘둘리면 상법 개정안에 휘둘리면서 작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든 기업들은 살려고 미국으로 떠나잖아요. 그럼 누가 죽냐면 국민들이 좀 피해볼 수는 있는데 노조가 죽어요. 우리나라는 노조 없어져야 돼. 저것들. 죄송합니다. 여기 노조 계시면 착한 노조가 있을 수는 있는데 네. 악나는 놈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되면 기업들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대부분 미국으로 떠나고 막 이러면 노조들이 죽거든요. 힘이 쫙 빠진다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노조에 대한 반감도 많이 커질 거고, 그거를 정리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가 새롭게 다시 일어나는 게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업들이 기술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그 좋은 기업들이, 그죠? 위대한 기업들이 계속 있으면 중국한테 잡아먹히고 노조한테 시달리다가 끝날 것 같아. 뭐 사망 사고 나면 사장님, 회장님 다 잡혀가고. 근데 미국으로 일단 가서 저렇게 돈 장사라도 하면 기업은 살아남잖아요. 우리나라가 또 이제 나중에 환경이 좋아지, 기업하기에 또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 다시 오게 와서 또 펼치겠지. 이게 미국이 물론 이제 우리가 얻어가야 될 이익을 미국이 많이 가져가는 건 문제인데, 기업인 입장에서는 여기서 망하는 게 차라리 미국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미국이 특정 산업을 보호해주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필요로 하는 게 뭐예요? 반도체, 조선, 원전, 이쪽이거든. 철강은 아닌 거. 자동차하고 철강은 이제 자기들이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쪽을 이제 누르는 거고. 근데 특히 조선이랑 반도체하고 원전은 우리 기술력이랑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미국은 원천 기술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쁘게 보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미국이 이 산업, 우리나라의 이제 주요 산업들을 자꾸 미국으로 이제 끌고 가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망하겠어요, 안 망하겠어요? 안 망해요. 자꾸 망한다고 그러시는데 왜 망해? 우리나라가 망하면은 미국도 우리나라 조선이랑 그런 거 도움이랑 협력을 해야 되는데 잘못되거든요. 안 망한다니까. 우리나라한테 관세 이것저것 부과하죠. 상대방을 망하게 한다고요? 아우, 그렇게 얘기하는 그 인간들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개소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무역이라는 게, 그 외교라는 게 있죠. 외교, 그다음에 무역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살아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안 그래요? 무역 전쟁 그리고 왜 하는데요? 상대보다 내가 이익을 더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살아 있어야지 뭘 하지. 그래서 무역 전쟁이나 이런 게 일어났을 때는요, 상대방을 죽이진 않아요. 겁을 주고 막 이래가지고, 아니면 실제 좀 힘을 보여줘서 눌러버리는 거지. 자기가 더 가져가려고. 그거지. 상대방을 죽이진 않습니다. 없애지는 않는다고. 왜 그걸 몰라? 그러니까 무역과 외교의 기본도 모르는 것들이 막 우리나라 망한다라고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보수 컨텐츠 만드는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 망한다 그런 얘기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 뭐 좌파 쪽에도 그런 인간들이 있는데, 좌파고 우파고 그런 얘기하는 놈들 말은 믿지 마세요. 기본도 모르는 거라. 저는 외교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근데 저도 알잖아.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걸 모르고서 막 떠들어댄다니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사시면서 40년, 50년 사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시면서 망한 나라 하나라도 있었어요? 없어요. 요즘에 미국이 이제 베네수엘라 쳐들어가는 얘기도 있던데, 요즘에 베네수엘라도 안 망해요. 설령 미국이 베네수엘라 쳐들어가서 지금 정권 무너뜨린다고 합시다. 실제로 지금 군대가 그쪽으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미국 군대가 강스 상륙항이랑 뭐 군함 몇 개가 벌써 간대요. 해병대 한 4,000명 실어가지고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와 지금. 그러면 베네수엘라가 없어질까? 안 없어져요. 걔네들만 도려내고 좀 도와주고 미국은 빠진다니까. 미국이 원래 그래요. 간섭 안 해. 해주고 나와버리지. 네. 그게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안 망한다고. 망할까봐 주식을 막 때려치거나 아니면 그래도 안 망할 수도 있으니까 내년 초쯤에 다시 주식을 해야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해보세요. 그렇게 돈이 벌리나. 벌리긴 벌리겠지, 그때라도 들어오면. 근데 아이고, 참고 그냥 인내한 사람들에 비해서 수익이 적어요. 주식은요, 잔머리를 쓰는 만큼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참고 이겨낸 만큼, 즉 견딘 만큼 수익 나는 게 주식이에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뭐 이런저런 기법을 통해서 막 좋을 때 들어왔다가 안 좋으면 미리 빠지고, 아 오늘 폭락 나오기 전에 주식 빼서 현금 들고 있어요 자랑하는 인간들, 죄송한데 머리에 진짜 구멍을 하나 내고 싶어. 진짜 입 좀 다물라고. 지가 잘했다고 막 떠들어요. 아 오늘 폭락 나오기 전에 다 현금화 했지롱 이러면서. 정말 머리에 구멍 하나 내드리고 싶어요. 진짜 연필로 구멍 하나 내고 싶어요. 진짜. 응? 정신 좀 차리라고. 부끄러운 줄도 몰라 그러지 마는 사람. 어쨌든 망한다고 자꾸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매집, 즉 씨를 뿌리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전 얘기하다가 잠깐 이쪽으로 왔는데 이게 뭐예요?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 한수원이 이제 합작회사 만들러 23일에 미국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거 나오기, 요 뉴스 나오기 좀 전에 뭐라고 그랬느냐, 이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한미 정상 원자력 협력 논의 가능성이 한수원 정부 간 의제는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도 역시 동일한 입장이에요. 이러면서 웨스팅하우스와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근데 바로 다음날 저희 미국 가요. 사인하러.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정말 트럼프랑 이재명이 만났을 때, 아 저기 미국 원전 300기나 지으시는데 거기에 우리나라가 진출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대대적인 국민들한테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큰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이거 해댔어요. 우리나라 원전이 러시아, 중국, 뭐 프랑스를 제치고 우리가 미국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웨스팅하우스하고 손잡고 미국에 진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와 대단하다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재명이 자랑을 못하는 거라. 아까 얘기했잖아. 좌파들 걔네들 때문에 자랑했다가는 좀 뭐지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매한 상황이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트럼프가 또 한마디 해요. 오늘 이 뉴스 보고 정말 속이 뻥 뚫리더라고요. 트럼프, 풍력 태양광 발전은 세기의 사기극이다. 난 이건 승인 안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차 전지하고 전기차 2차 전지랑 풍력 태양광은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된다니까. 이거 바닥이다라고 막 이재명이 막 신재생 에너지 막 얘기하니까 그쪽 투자하시는 분 많던데,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미국이 이걸 안 하는데, 그리고 게다가 저유가인데, 트럼프는 이걸 옛날부터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파리 기후협약도 바로 탈퇴한 사람이고, 잘도 하겠다 트럼프가. 그리고 풍력이랑 태양광을 밀어주면은 중국이 돈을 버는데 트럼프가 미쳤다고 하겠어요. 근데 대놓고 얘기했더라고요. 나 이거 절대 안 할 거라고. 이건 미친 짓이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은 원전 같은 거 이제 안 늘리고 뭐 한다 그래요? 신재생 한다 그러잖아. 우리나라 신재생. 그럼 신재생 하면 누가 돈을 벌어요? 중국. 이재명 입장이 지금 굉장히 난처한 거예요 지금. 근데 아까 뉴스에는 뭐라 그래요? 아 원전은 기업 간의 저기라며. 근데 이재명이 미국 갈 때,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기업 총수들이 한미 정상회담에 대거 동행한대요. 근데 누가 포함되어 있어? 원전 사장님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나라 원전 회사 중에 가장 큰 기업이 어디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박상원인가? 이분이? 박지원인가? 박지원 두산 에너빌리티 회장님도 동행한다. 이제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원전을 이재명 입장에서는 까지도 못하고 자랑도 못하겠고 그냥 한미 정상회담 전에 숨기기에 급급한 거예요 지금. 이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틀 동안 급락했던 원전 관련주가 오늘 급등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런 주제로 이제 쭉 설명을 해드린 거는 딱 하나예요. 정치판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끼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좌파고 우파고 그런 관심 없거든요. 왜 관심이 없냐면 좌파를 우파로 돌려세우는 게 힘들고요. 우파가 좌파가 되는 것도 어려워요. 그냥
그대로 사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거를 뭐 바꾸거나 영향을 여러분들한테 주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뭐 좌파로 우파로 바꾼다? 요즘에 그런 거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주제를 왜 다뤘겠어요?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이재명이 미국 가서 뭘 하든 말든 그냥 갔다 오는 게 이제 그게 악재가 끝나는 거예요. 이제 가서 무슨 일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일단 갔다 왔잖아. 가서 뭔 일을 하든 간에 그럼 그걸로 끝난다니까. 그게 악재예요. 가서 무슨 일이 있을까?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걸로 끝난 거라니까. 그것 때문에 주식이 더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로 끝이라고. 그 다음에 원전 관련된 뉴스가 왜 나왔으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쭉 얘기해 드리는 거죠.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은 뭐 보수로 바뀔지 아니면 계속 민주당이 할지는 모르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바뀌면 정권 바뀌면 정치보복 또 하게 돼 있어. 저거 하게 돼 있어요. 원래 역사는 이긴 사람이 쓰는 거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다음에 또 저런 일이 생기면 절대 까먹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옛날에 문재인 때 그 누구야 림종석이죠, 림종석. 북한 좋아하는 아저씨. 그 아저씨가 뭐 청와대 캐비넷에서 뭘 발견했습니다. 막 그런 것도 있었거든. 그 조만간 이제 이재명도 이제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때 이런 비밀 문서를 발견했으면 이거 나올 겁니다. 좀 있으면. 그게 또 주식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나오게 돼 있어. 까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뉴스 나오거든. 그냥 정치 보복도 하는구나. 주식 투자는 나는 흔들리지 말아야지. 저한테 오늘 배우셨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래 눈치를 다 못 채요. 근데 많이 당해보면 눈치를 채거든. 저도 이거 누구한테 배운 거 아니에요. 수도 없이 당하다가 이제 이골이 나서 눈치를 바로 챈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되게 똑똑해가지고 딱 여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잘 모르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여자들이 눈치가 빠르잖아. 딱 눈치를 채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사기꾼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수도 없이 의도 터지면서 이 바닥에서 의도 터지면서 배운 거예요. 많이 속아봤다는 얘기예요. 많이 당해보고 이제 척하면 좀 아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막 두들겨 맞지 마시고, 그죠? 이 바닥에서 맞으면 아파요. 주식 투자에서는 뒤통수를 많이 치거든요. 사람이 뒤통수를 치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 저놈들이 뒤통수를 많이 친다고. 이번에 보셨잖아. 뭐 세금 막 낮춰주고 막 주식시장 활성화시켜줄 것처럼 그러더니 뒤통수를 치잖아, 자꾸. 정치인들이. 정치인들이 뒤통수를 많이 쳐요. 기업인들은 오히려 덜 쳐요. 자기가 일으킨 그 기업을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인드가 강하기 때문에 뒤통수를 덜 친다고. 누가 많이 치냐면 정치인 저놈들이 많이 쳐. 많이 맞지 마시고 잘 하셔서 돈 잃지 않고 돈을 좀 버셔야지, 그지? 어쨌든 이재명 미국 갔다 오고 나서 다음 주 되면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걱정들 하지 마시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죠, 그죠? 기대하지 말라니까. 걱정하지도 말고. 뭘 기대를 해? 걱정한다고 뭐 달라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십니다. 저를 한번 믿어보시죠. 대신에 이제 가서 또 만약에 대형 사고가 터지거나 그러면 그 이슈를 또 붙잡고 분석해 드릴게요. 아셨죠? 편안하게 오늘 밤 잘 쉬시고, 요즘에 열대야가 되게 심한데 에어컨 전기세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팡팡 틀으세요. 얼마 안 해. 그죠? 네. 그러니까 더운데 선풍기 틀고 주무시지 말고 에어컨 틀고 주무세요. 아셨죠?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